뭐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죠? 예, 의안번호 맞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친구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 열렸는데 재판 지켜보셨습니까? 예, 보도되는 거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 며칠 동안 그 헌법재판소 핵심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영환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렇게 그리고 사령관들 나와서 심리하면서 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느냐 그리고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김영환 장관도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나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그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통한 내용을 스피커폰을 켜놔서 그런 것을 특전사 대원들이 다 들었던 그런 증거들 그리고 조성현 그 단장이나 김대호 단장의 진술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증거는 차고 넘치죠. 예, 뭐 그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을 그럼 다시 한번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군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뭐 그 대통령의 지시 없이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는 투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지시인지는 아마 지금 관련된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판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그 군 특전사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를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 투입을 국회에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진술이 관계자들 입장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 라면서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떤 공직사의 그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 등 군 간부들의 주장과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군의 책임이다. 뭐 이런 뜻인데 대통령 지시를 순수하게 따른 군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예, 군인은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그 복종의 내용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상관의 명령을 하다라는 명령권자가 적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이고요. 그것이 선행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군의 복종의 의무입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움직인 것이죠? 뭐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에 대한 여부, 장관이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사령관이 뭐 판단한 건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된 거에서 뭐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4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엄에 관여된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군의 책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군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에 우리 군이 동원되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조치를 하고 또 지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지시에 대해서 앞으로 군은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예, 군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3일 외국 정상이 국빈으로 초청해서 한국을 방문했죠. 키르기스탄 정상이 왔습니다. 그날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에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래서 28개에 달하는 합의 사항을 담은 네. 그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죠. 네. 그런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서 9시까지 만찬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파로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들으면서 그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국 통신사에 대통령은 안전하고 무사하다 이런 통신을 발표를 해요. 네. 그만큼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는데 세계 역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정부 외교가 그런 식입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 예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 키르기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그 사과나 그리고 그 후에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쪽에서 이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